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독일의 지수가 0.6% 상승했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38%,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86%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서 증시 낙관론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유로스톡스 600 지수의 올해 연말 목표치를 510포인트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현 수준 대비 5%가량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낙관론과 기업들의 호실적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유럽 증시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1.66% 오른 77.6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부로 가면서 급격하게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이번에 국제유가를 살펴보실 때는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다, 부진했다라는 소식 속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8% 감소하면서 전달 0.4% 상승해서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3%의 감소를 예상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달러화 가치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국제 유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 이 부분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합의가 성사되려면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면서 현재 이 두 나라, 두 집단 간에 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0.6%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201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왔고 이에 따라서 달러화 가치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하회한 점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9%, S&P 500은 0.58% 상승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나스닥은 0.3%, 러셀 2000은 2.4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월의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가 감소한 7,00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으로 경제학자들의 예상 증감률은 마이너스 0.3%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13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건축자재 매장과 자동차 판매 감소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역시 0.6%가 감소해 예상치였던 0.2% 증가를 훨씬 밑돌았으며 지난해 말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매 판매 감소가 불가피했지만 예상보다 하락폭이 컸던 점을 본다면
가계 지출이 악화될 위험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 점이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IT 업종은 약보합권에 머물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4%, 달러 인덱스는 0.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8% 상승했고 이것은 2023년 3월 전월 대비 2.9% 상승한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당초 전월과 같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달 대비 0%였는데요.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월 수입 물가는 1.3% 하락했고 전년 대비 수치는 2023년 1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 측은 비연료와 연료 부분 모두 수입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에 전달 대비 7.7%, 11월에 6.3% 하락했던 에너지 수입 물가가 1월에는 1.2% 반등하면서 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작년 12월에 전달 대비 0.3% 하락했던 석유 수입 물가 역시 2.3% 급등했고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 물가는 전달 대비 0.7%가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작년 12월 전년 대비 0.7% 하락했던 수출 물가도 전달과 비교해서는 1월 들어 0.8%가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의 상승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월 수출 물가는 2.4%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4분기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인 13F를 분석한 결과 835개 헤지펀드들이 작년 4분기 중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아마존닷컴이었고 이들은 아마존닷컴 216억 달러 규모의 총 1,480만 주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업체인 인텔과 엔비디아 지분도 매수 상위 종목이 올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반면 메타 플랫폼즈의 경우 이 기간 중 주가가 18%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은 660만 주를 순매도하면서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차익 실현을 한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4분기 중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나이키와 파이저였고 헤지펀드가 작년 4분기 보유한 주식은 총 6,772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전분기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으며 이들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역시 IT 업종의 25%였으며 임의 소비재가 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투자 비중이 낮았던 업종은 유틸리티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약 33억 유로를 투입해 독일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오늘 0.7% 하락한 406달러 5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베를린의 독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만나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금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와 데이터 인프라 용량을 배로 늘리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현재 독일의 AI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독일 경제가 AI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려 기술적 기반을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투자 계획에는 데이터 센터 설립 이외에도 최대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마리아네 야네크 독일 MS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라인란트 지역과 프랑크푸르트 금융가 중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의 상승이며 이어 상무부의 1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미시간 대학의 2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며 트리하우스 푸드, 벌컴 머터리얼스, TC 에너지, 시네마크, 반스그룹, 아메리칸 엑셀, 아메리칸 리얼티, 포틀랜드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PPL 코퍼레이션의
분기 실적이 각각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2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의 마무리 지었고요. 2613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9%의 오름세로 859포인트를 터치했고요. 86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둔 채로 마감을 지은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저렇게 결국에는 파란불을 켜내며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매매 동향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일장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결국에 하락 쪽으로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93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477억 원의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매수했지만 결국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좀 어느 정도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리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869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8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 함께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 첫 번째 특징주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보시면 우리기술투자가 26% 넘게 상승해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18% 오른 8,530원을 기록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15.17%, 위지트가 13.11%,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1.6%,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까지도 7.69%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이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연일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관련주에 매도세를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5,2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미국의 1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자 일각에서는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달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가상화폐 자산 운용사인 코인쉐어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 순유입된 자금 28억 달러 중에 절반에 가까운 11억 달러가 지난주에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한다는 점도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풀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초전도체주들 최근에 또 급등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남부터 파워로직스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서남이 어제 결국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91% 오른 8,470원에 마감했고요. 덕성은 29.9%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모비스도 21.33% 올랐고요. 파워로직스도 14.78%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이 검증 결과를 미국에서 이제 앞두고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검증 결과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이 연구소 대표와 김 교수가 다음 달 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미국 물리학회 연례회의에서 이 초전도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물질 PCPOSOS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양상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카카오 살펴볼 텐데요. 카카오가 7.83% 상승한 59,200원을 기록했고요. 카카오페이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24% 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크지는 않지만 0.6%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좋았던 만큼 이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기대 심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이 2조 1,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109% 증가한 1,89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역대 최고치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 어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면서 장중 탄력을 일부 뱉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카카오의 주가 양상까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